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창사 이래 최고의 진검승부가 곧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누가 이 대결에서 승리를 할 것이고, 만약에 이 대결에서 승리했었을 때, 패배했었을 때 향후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로보택시 행사가 6월 12일이든 6월 말이든 6월 달에 로보택시가 런칭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테슬라가 저도 이제 5년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 관심을 받는 1대1 승부가 펼쳐진 적이 있었나? 그 기업 간의 대결 구도로 말이죠. 뭐 중국의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 영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볼까? 연습 경기라고 좀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업과 사업끼리 거의 이제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어, 양자 대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대결이 단 한 번도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테슬라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경쟁자가 있고, 경쟁자 대비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고, 비교 열의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만 있었지. 1대1로 승부를 봤던 적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로보택시 런칭이 이제 들어가는 도시가 있죠. 바로 오스틴입니다. 그러면 오스틴에서 유일하게 테슬라가 무인 택시 사업을 할까요? 아닙니다. 2025년 3월에 구글의 무인 택시 플랫폼이죠. 웨이모가 이미 런칭이 들어갔어요. 이제 구글 입장에서도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 무인 택시 사업과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펼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미 올해 3월 이전에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런칭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공공연하게 다 이제 발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구글도 사전에 미리 준비 작업이 들어가고, 한 발 앞서가지고 올해 3월 달에 런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이제 대결이 펼쳐지는 것이고,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무인 택시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 두 회사, 테슬라와 웨이모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대결에서 과연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아마 전 세계가 아주 다이렉트하게 직접 비교를 하면서 꽤 쉽게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가 될 것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이제 웨이모가 경쟁자가 되겠죠. 우리는 테슬라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웨이모의 오스틴에서의 사업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준비가 되었고 현재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올해 뭐 정확하게는 3월 5일인가요? 2025년 3월 5일에 웨이모가 우버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이제 호출 예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잡아가지고 런칭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스틴이 인구 약 96만 명의 중소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긴 있는데요. 뭐 어쨌든 자, 오스틴이 전체 면적을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7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스틴의 그 도시의 면적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웨이모가 현재 오스틴에서 이 로보택시 사업, 무인 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700제곱킬로미터 전체를 대상으로 현재 무인 택시 사업을 하고 있진 않아요. 지금 찾아보니까 약 6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9제곱킬로미터의 면적, 주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이동을 하는 그 지역을 제한적으로 섹터를 잡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영국의 하이드파크가 되게 유명한데 오스틴에도 하이드파크가 있고 하이드파크에서 이제 다운타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번화가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살짝 조금 외곽까지로 아우르는, 그래서 약 6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제한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은
앞서 말씀드렸던 700제곱킬로미터의 전체 오스틴의 면적 대비 약 8.4%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 면적 기준으로만 보면 좀 단편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10% 미만의 면적에서만 제한적으로 현재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사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더라고요.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에 운전자가 그 세이프티 드라이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무인 택시의 그런 테스트,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도 있었겠죠. 그 작업들을 6개월 동안 해왔었고, 그리고 또 다른 6개월 동안에 이제 사람이 없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형태로 또 6개월을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토탈에서 약 1년 가까운 준비 테스트 기간을 거친 후에 2025년 3월 달에 런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오스틴에서 런칭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 런칭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개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웨이모가 오스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테슬라는 지금 어떨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앉아서 이 로보택시를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로보택시를 가동을 시켜서 테스트를 한 그 시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에 운전자가 이제 있지 않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완전 이제 무인 택시죠. 무인 택시 형태로 테스트를 한 것은 영어로 several days, 그러니까 며칠에 불과한 지금 상황인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렇게만 놓고 본다면은 이게 너무나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만큼 어떤 양적인 시간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웨이모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오스틴에 특화되어서 어떻게 현지화 전략에 꽤 잘 맞춰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현재 원활하게 지금 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스틴 사업만 놓고 봤었을 때는 테슬라가 후발주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테스트, 웨이모 같은 경우는 1년 가까운 테스트와 준비를 했는데, 자, 그럼 과연 오스틴만 놓고 봤었을 때 테슬라가 웨이모가 가지고 있는 현재 안정감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우려를 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너무나 준비 기간이 짧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론 일부 또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뭐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반드시 특정 지역에서 훈련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훈련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다른 지역에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퍼포먼스와 실력을 늘릴 수 있지 않느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스틴에 한정되지 않고 오스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케이스들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준비를 해왔다고 본다면은 오스틴에서 국한되지 않고 준비를 한 이 다양함 속에서의 그런 훈련 방식들이 오히려 더 오스틴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쪽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런칭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반신반의의 분위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웨이모는 오스틴에서 꽤 사업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뭐 접촉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는 뭐 파악은 정확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지만은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뭐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했었던 그 정보는 제가 지금 찾아본 바로는 아직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테슬라가 밑져야 본전인 건가? 테슬라가 잘해봤자 웨이모에게 특별하게 뭐 비교 우위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웨이모가 오스틴에서 전체 오스틴의 면적에서 8.4%
약 60제곱킬로미터만 가지고 그 지역에 제한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스틴에서 공공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일론이 직접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퍼블릭 로드라고 해가지고 공공도로를 범위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공도로는 찾아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 도로, 그리고 사적인 용도로 쓰이고 있는 도로 이외의 도로를 또 뜻한다고 해가지고 사적인 도로는 거의 없고 거의 99%가 공공도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하는 그 사업의 범위 자체가 압도적으로 구글의 웨이모가 하고 있는 그 제한된 범위의 사업보다는 훨씬 더 확장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 훨씬 더 큰 면적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여의치 않았을 때, 생각보다 운영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독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승패가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한데요. 테슬라가 만약에 졌을 때, 이거는 누가 봤었을 때도 웨이모가 승리를 한 것 같다라고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케이스는 당연히 웨이모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어떤 그 로보택시, 무인택시 사업에 대한 평가보다 테슬라가 현저하게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예를 들면은 뭐 요금도 더 비싼데 도착하는 시간은 너무 느리고, 그리고 뭐 앉아서 가는데 불안감만 계속 가중시키는 오류들이 이제 고객들의 눈에도 이제 보여지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경우에는 테슬라가 패배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너무나 넓은 범위를, 웨이모보다는 아주 넓은 확장성을 가진 그런 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감안을 해줘야 되고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전 중심으로 하지 않느냐. 웨이모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라이더 센서, 그거하고 직접 비교가 될 수 있느냐. 너무나 가성비가 좋은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말이죠. 자, 이렇게 논리를 폈었을 때 실제 고객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음식점을 예로 들었을 때 이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그 사장님이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가지고 좋은 기기를 쓰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기기가 그렇게 아주 훌륭한 기기가 아니고 아주 값싼 기기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고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러면 더 비싼 기기를 썼어야죠.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만약에 테슬라가 이번에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이다를 달아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승부를 본다고도 봐야 되겠죠. 비전 중심으로만 했었을 때도 충분히 이 자율주행이 구현이 가능한 것이고 무인 택시 사업이 구현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핑계거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성비 있게 우리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웨이모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웨이모만큼 돈을 써가지고도 그 퀄리티를 맞춰야 되죠 하는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테슬라가 패배했을 때 나오는 시나리오고, 그럴 경우에는 저는 테슬라의 주가가 엄청난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미래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오스틴에서의 웨이모와 직접 비교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승리를 하는 경우에 이때는 저는 엄청난 주가 상승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슬라는 거의 제한을 두지 않는 공공도로라고 하면은 오스틴에 꽤 많은 범위를 웨이모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면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짧은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웨이모에 1년 동안에 그렇게 심혈의 기울여서 한 준비보다도 더 압도적인 성능의 우수성, 그리고 상품화 하나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도 웨이모보다는
같은 거리를 출발했을 때 도착 시간이 훨씬 빠르다든지, 그리고 웨이모가 힘들지도 모르는, 웨이모가 상상하기 힘든 도로에서도 테슬라가 아주 안정감 있게 고객들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발해다 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 그래서 웨이모의 서비스를 택하는 것보다 테슬라의 서비스를 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무인 택시 사업,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사업의 이 기술 경쟁력이라는 것이, 구글도 대단한 회사잖아요. 그 회사가 테슬라만큼 준비를 많이 했었던 그 웨이모보다도 이렇게 앞서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케오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뭐 고평가 논란도 있지만은, 테슬라가 이 오로지 존재하고 있는 이 두 개의 회사 중에서도 우위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이 1대1 대결, 자, 1대1 대결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저는 사실 조금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어떤 심리에서 불안하느냐, 제가 시험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 불안함이 더 커집니다. 이게 기술도 마찬가지로 점점점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더 난해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감이 증폭이 된다. 하지만 시험을 칠 때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어떤 분야에서 모르고 어떤 분야가 부족한지에 대한 그 인식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합니다. 아마 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테슬라는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더 극한의 환경에서 준비를 해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웨이모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테슬라가 정말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불안 심리가 오히려 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무조건 이번에는 이겨야 됩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로보택시의 성공, 로보택시의 프리미엄도 꽤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둔다고 한다면은 주가가 여기에 멈춰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로보택시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지만은 그 어떤 우려감도 함께 섞여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불식시켜 준다면 저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냉정하게 봤었을 때 아주 유리한 어떤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이제 주가 흐름으로 봤었을 때 조금이라도 티끌 같은 문제점이 발생됐을 경우에 악의적인 언론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기더라도 완벽하게 승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불안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너무나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테슬라가 다른 지역들도 아마 같은 패턴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승부를 보는 것이거든요. 일정 지역에 거기에 패턴을 한껏 실어 넣어 가지고 거의 완전 무결하게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인간이 어디나 자유롭게 운전을 하는 것처럼 로보택시 사업도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컨셉으로 거의 바운더리를 두지 않고, 사업 범위를 두지 않고 지금 오스틴에서 하는 것이라고 봤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도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불식시켜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한낱 걱정거리에 불과했다는 것만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테슬라 주가가 지금보다는 더 일시적이라도 높은 주가 영역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부디 테슬라가 보기 좋게 승리를 하면서 주가에 큰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